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6월 10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번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세사회에 있었던 이 동물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법정에선 돼지, 걸석 재판받은 거머리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돼지가 이 법정에 서게 되고 또 거머리는 무슨 이유로 걸석 재판을 받게 될까요? 여기 침팬지 친구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박수를 치다가 혹시 본인도 동물 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의구심에 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오늘 강의는요, 이 식인 암돼지 사건 재판 기록, 그리고 이 전체적인 동물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서 이 서양 중세 사회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법문화 혹은 이 법에 대한, 인간에 대한, 동물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문의 일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문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제가 어떤 종교기에 파문을 당했다고 해서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손해나 해가 미쳐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사회에서 이 파문은 사실상 현대사회로 얘기를 하자면 이 공민권 혹은 주민등록 말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크죠. 오늘은요, 이 중세 동물재판의 모습, 그리고 동물재판과 늘 통해 본 이 중세사회의 성격, 그리고 종교적 파문의 의미,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이 지방분권의 이 성격을, 이 중세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방분권의 성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물재판의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암돼지가 새끼들과 함께 법정에 섰네요.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 법정에 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되고 비난받고 재판을 받으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파문, 공개, 엑소시즘, 사형 선고, 걸석 재판과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해괴해 보이는 서양 중세 사법 시스템의 암호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를 잡아먹은 돼지는 목이 졸려 죽는 사형에 처해지고요. 거머리는 더 이상 물고기의 피를 빨지 말라고 이 정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1000년 동안 가축과 해충이 법의 심판을 받고 라틴어 인용문으로 구성된 수사법에 따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동물들이? 먼저 식인 암돼지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형 집행 당하는 돼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는 이러한 공개 처형이 일반화되어 있었죠. 역시 이 죽음에 대한 태도도 약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상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상을 당하면 이제 집에서 이 장사를 치렀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한 90년대부터인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상가를 차리는 문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사실 죽음과 이 살아있는 사람과는 이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죽음이 항상 도처에 있었죠. 뭐 예를 들어 전염병이 돈다든지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이 죽음이 일상 속 가까이에 이 죽음들이 있었죠. 이 죽음 이러한 것들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신이 만든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인 짐승이 인간과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 중세시대의 동물소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1386년 노르망디의 팔레즈 지역에 당시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음식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요. 이 도시 지역의 이 동물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는 20세기 들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 큰 도시에도 이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고 이 동물을 기르는 이 돼지나 거위나 이 오리를 그리고 닭을 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민가들이 많았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돼지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암돼지가 아무렇게 방치된 신생아의 팔과 얼굴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고요.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암돼지는 법정 구속당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9일간 이루어졌고 다행히 그 재판 과정이 가장 완벽하게 이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난 뒤에 이 암돼지는 먼저 팔레즈 교회에 있는 울타리에 갇히고 얼마 안 되어 목이 졸려 죽은 뒤 태워집니다. 이 팔레즈의 판사는 이 암돼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람처럼 여성 제수복을 입히기도 하죠. 만약에 수태지가 그랬다면 당연히 이 남성 제수복을 입었을 텐데 이 암돼지였기 때문에 여성 제수복을 입힌 것입니다. 이 돼지 사회에 사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 이 팔레즈 지역의 트리니티 성당에 사건의 전말을 담은 그림을 그리도록 판결하고 이 그림은 19세기 초반까지도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는 농민에게 이 인근 돼지들을 데리고 와 이 암돼지의 사형을 보고 다시는 돼지들이 그러한 유사한 범죄를 그리고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사형 장면을 보도록 그렇게 지시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돼지들이 암퇴지의 사형 집행을 보면서 나는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또 이 프랑스의 부르고뉴 암퇴지와 새끼들의 씻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르고뉴에서 비슷한 재판이 재현됩니다. 암퇴지가 신생아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암퇴지가 6마리의 새끼 돼지와 함께 신생아를 먹었기 때문에 7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 6마리의 아기 돼지는 엄마 돼지를 따라한 모방 범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훈방 조치되죠. 남은 암퇴지만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재판 서기가 작성한 이 재판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암퇴지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고문을 당한 뒤 꿀꿀거리며 이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꿀꿀거리긴 했을 것 같네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해서 꿀꿀거린 것이었는지 이 배가 고파서 꿀꿀거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재판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오늘 우리에겐 특이하면서 동시에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보고 웃어넘기기엔 몇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이 동물재판은요, 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영주에게 있던, 재판권이 영주에게 있던, 도시의 참사회에 있던, 교회에 있던, 지방의회에 있던, 대학에 있던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재판권이 국가에 있는 거죠. 어떻게 영주에게도 있고 도시의 참사회에도 있고 교회에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있고 뭐 심지어 대학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철저한 지방분권 사회였죠. 사실상 이 참사회, 이 도시, 대학이 하나의 주권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도량형을 이 대학마다 다르게 쓸 수 있고요. 또 뭐 그것이 영주가 됐던 도시가 됐던 교회가 됐던 지방의회가 됐던 상관없이 각각의 이 영주들 그리고 대학들은 이 자체의 이 도량형, 화폐 그리고 이 관세도 있고요. 이 뭐 예를 들어 대학 정원을 지나갈 때 이 다른 나라 다른 이 영주 재판권이 있는 사람들이 대학문을 들어가서 할 때는 당연히 이 성문세나 이 통행세를 내야지 됐습니다. 이 물건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물어야지 됐죠. 요새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각각의 대학들은 자체의 경찰력과 또 그뿐만이 아니고 군사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이 국가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영주와 대학과 도시들은 각각의 주권국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들의 재판 과정에서 동물들은 유치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결국
다른 방에 투옥된 범죄자들과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동물재판의 피고의 90%가 이 돼지였습니다. 이 17세기 동안 유럽에서 재판을 받은 동물들 중 90%가 돼지입니다. 기록보존소에는 총 35건의 이 동물재판 기록이 남아있죠. 왜 돼지가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인육을 먹은 동물은 돼지만도 아니었습니다. 예, 늑대, 이리, 범, 할 거 없이 이 많은 동물들이 인육을 먹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돼지만 이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 다른 육식동물들과 달리 유독 돼지만 기소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중세인들의 실용적 사고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출몰해서 난장판을 벌이곤 합니다. 돼지가요. 중세는 시골만큼이나 도시에서도 거리를 서성이는 돼지가 자주 목격됩니다. 상점을 약탈하거나 잘 가꿔 놓은 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이 아이들에게 돌진하여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신생아를 잡아먹기도 했죠. 중세인들은 돼지가 책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법정에 세우고 변호사를 뽑아 변론의 기회를 주고 재판 비용을 대주고 이 수감된 상태에서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세인들의 법정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기에 이렇게 동물들에게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중세인들의 법정소는 오늘날과 달리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이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스스로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동물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죄도 인정되어 성지순례를 떠나야 한 경우도 있었지만 교수등을 당하는 돼지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죠. 인간 법정에 동물을 기소하는 이러한 회개한 관행은 이 그리스도교가 매우 강력히 체화된 시대에 파문 절차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보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파문에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죠. 구전설화에 따르면 성 베르나르가 어느 날 수도원에 도착하자 파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화가 난 이 성 베르나르가 이 파리를 파문했고 파리가 곧 죽었다는 설화죠. 아울러서 이 신약성서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이 저주를 당하자 나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을 저주하고 그들을 악마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잘못을 재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무척추 동물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었죠. 성 베르나르의 이 파리 파문 이 설화는 동물 재판과 관련하여 또 다른 생물체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후 인간이나 척추동물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재판을 받게 되죠. 곤충, 설치류, 무척추 동물의 무리들, 유럽, 즉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나중에 미국에서도 기아가 퍼지면 재앙 때문이라며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됩니다. 이 거머리들은 궐석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어부들이 이 거머리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이 어부들의 시리와 원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1451년 로잔 주교는 거머리가 법정 소환에 응하고 또한 물고기의 피를 빨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훈방 조치할 것임을 제안합니다. 만일 법정 출석을 하지 않거나 경고를 무시하면 항상 3번의 출석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머리를 소환을 했는데 3번의 이제 출석 기회를 주는데요. 사실상 사람의 경우에도 출석을 한 번 안 한다고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머리의 궐석 재판 중에도 이 거머리의 무죄를 변호할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거머리가 이 무죄임을 입증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무죄를 주장하게끔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중세 동물재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동물재판을 보면서 이 동물들이 사실상 이 범죄를 인지하고 이 범죄 행위를 반성할 수 있고 이 범죄를 한 자기 자신의 처벌에 대해서 이 변론권을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재판과 중세 사회, 이 동물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동물재판을 통해서 해소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까 그 거머리 재판에서 본 것처럼 이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게 되면 거머리가 피를 뽑아 물고기의 피를 빨아먹어서 이 번식이 잘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머리를 재판에 세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나와 있는데요. 이 동물재판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상 이 신이 만든 피조물은 똑같다고
보는 그러한 정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종교적 파문은 앞서 강의에서 초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상 국민권 박탈 혹은 주민등록증 말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종교적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재앙이 따르고요. 그 사람은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뭐 죽는다고 해서 사법적인 심판을 받을 이유도, 그 사람을 누가 죽였다고 그래서 사법 재판이 이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이 중세사회의 종교적 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세사회의 지방 분권적 성격은 아주 농후합니다. 사실상 사법권뿐만이 아니고 군사권, 경찰권, 치안유지권, 그리고 관세, 그리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요. 사실상 이 작은 이 대학 하나가 이 중세시대 대학도 사실상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 법정이라는 표현이 19세기까지 존재했어요. 사실상 이 법적인 재판권을 가진 것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요 근래에 그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학 당국이 뭐 이런 조치를 뭐 발표한다. 대학 당국이라는 말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제법 들어왔던 표현입니다. 이런 중세적인 요소가 그 시대까지, 제가 대학 다닌 것은 80년대 중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다녔으니까 그때도 이제 중세적인 이 냄새가 사실상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말 레포트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이 슈퍼로드라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책에 이 중간고사는 두 가지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이드가 돼서 소개를 하라고 했다면 이번 과제는 세 가지, 그 두 가지 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길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기말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안 내신 분들이 제법 되더군요. 그래서 뭐 사실은 F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점수를 줘야지 되겠는데, 물론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신 분보단 성적이 떨어지겠지만 여하튼 점수는 뭐 드리긴 드려야지 되겠는데, 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슈퍼로드라는 책에 이 5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길을 모두 정리 요약해 주시면 제가 F나 뭐 그런 점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위쪽에 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신 분보다는 점수를 약간 떨어지게 드리도록 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도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전부 총복습하는 한번 나름대로 이 강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죠?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험 공부 하시느라고 좀 힘드시겠지만 여하튼 여름도 슬기롭게 잘 지나가야지 되겠죠. 예,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